자본 환원이율, 즉 그 자본에 대한 수익과 자본의 회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본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NOI를 부동산의 가치 또는 부동산 가격으로 나누어서 자본 환원이율을 구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자본에 대한 수익과 그 다음에 자본의 회수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본 환원 이율은 자본에 대한 수익과 자본의 회수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에 대한 수익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본을 투자를 하게 되면 자본이 회수될 때까지 투자자의 자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추가액이라는 거죠. 즉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서는 돈을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자본에 대한 수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출금을 받는 것은 자기 원본에 대한 회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본에 대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얻었거나 예상되는 수익률 또는 이자율과 같은 말로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본에 대한 회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원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 부분인데, 부동산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 즉 현금 흐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과 또는 나중에 이제 그거를 되팔았을 때 복귀액을 통해서 투자된 자본을 회복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자본의 회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일단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이 대상 물건에 따라서 회수 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직선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상환기금법, 세 번째는 연금법의 그 형태로 자본을 회수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에 대한 수익과 자본의 회수를 더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게 자본 환원 이율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본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에 대한 수익과 자본의 회수가 우리가 이제 그 합쳐진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물건별로 보면 자본에 대한 수익과 자본에 대한 회수의 개념을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토지는 우리가 투하된 자본이 영속적으로 보전이 되는 거죠. 즉 감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론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 투하된 자본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반드시 회수할 수밖에 없는, 회수가 되는 어떤 그런 물건이 자 토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내용연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연수.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은 뭐 물리적 내용연수도 있고 경제적 내용연수도 있지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내용연수라는 개념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은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고, 여기서 건물을 지어서 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그 건물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다시 멸시를 하고 다시 여기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계속 기업의 어떤 상황이라면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제적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는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1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이 10억을 50년, 만약에 경제적 내용연수가 50년이라면 50년 동안 나누어서 직선의 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방법이
예컨대 호스콜드 방식이냐 또는 인우드 방식이냐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바와 같이. 그래서 직선으로 회수를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호스콜드 방식으로 회수를 할 거냐, 인우드 방식으로 회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자본에 대한 회수가 필요한 부분은 토지 이외의 물건에 있어서는 자본의 회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회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이죠. 즉, 여기 식에서 보면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없는 거죠. 여기가 아예 없고 자본의 회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환원이율 자체만 가지고서 이 토지의 가치를 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본에 대한 수익, 즉 10억을 투자하게 되면 10억에 대한 수익도 기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본 가치인 10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부분은 자본에 대한 수익의 개념이 될 것이고, 이 뒷부분에 있는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회수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직선의 형태로 직선을 통해서 회수, 즉 잔존 내역 연수 기간 동안을 단순하게 나누어서 이 부분을 자본을 회수한다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호스콜드 방식으로 자본을 회수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광산처럼 어떤 그 자산이 계속 이제 줄어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광산은 광물을 캐내기 시작하면 그 캐내는 광물이 전차적으로 이제 그 매장된 자원을 자꾸 줄이는 어떤 그런 그 감모성 자산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본에 대한 회수 부분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자본의 회수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I라고 하는 축적 이율을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I와 이 R, 환원이율의 어떤 크기는 이 부분이 축적 이율보다는 환원이율이 더 크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에 대한 수익에 관련된 부분이. 자, 그래서 이렇게 자본에 대한 수익과 자본에 대한 회수로 나눠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인우드 방식은 우리가 이제 어장이나 슈퍼마켓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자, 위의 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 적용하는 축적 이율이 여기서 적용하는 환원이율과 같은 이율을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본에 대한 회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앞부분의 R은 자본에 대한 수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을. 자, 그래서 여기서는 R과 I, 즉 이 축적 이율이 위에서는 이 R보다 작은 I를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이 I라고 하는 부분이 이 R과 같다, 이 앞에 있는 R과 같다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